저희 부부가 얼마 전 겪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은 저희를 보고 인생 역전이다 뭐다 한마디씩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진 아니고요. 정말 밑바닥에서 아등바등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야 겨우 남들만큼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시아버님의 안말기 시한부 선고를 받으며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1살 차이인데 결혼할 당시 제 나이가 26, 남편 나이가 27이었어요. 애초에 둘 다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혼집부터 혼수까지 아무것도 없이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도 형편이 뻔하고 저희 친정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험한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을 신혼집으로 삼아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결국 저희 결혼식 올리고 난 뒤 1년도 안 지나서 돌아가셨고 물려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돈 모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동안 저와 함께 모아온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사업은 저희의 생각만큼 잘 굴러가지 않았고 저는 그 뒤로 몇 년 동안 혼자 직장 생활하며 번 돈으로 남편과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버티고 기다리면 점차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고 제 월급으로 남편 가계월세와 공과금을 내며 버티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 후 저희가 모아두었던 예금도 다 바닥나고 정말 두 사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그날은 마침 카드값을 갚아야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신용카드를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땐 정말 현금이 없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50만 원 정도 카드 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스갯소리를 조금 보태서 한강 가서 뛰어내리려고 해도 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어서 걸어가다가 쓰러지겠다는 말처럼 정말 저희 부부 수중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남들 쉬는 날도 제대로 모시면서 일했는데 카드값 50만 원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남편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비빌 곳이라는 게 뻔했습니다. 남편에게는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신우는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저희보다 2년 더 먼저 결혼했어요. 커다란 갈비집을 2개나 한다고 하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명절에 한 번씩 만날 때면 항상 자기 남편 사업이 잘 된다면서 돈 자랑을 하고 새로 산 명품 자랑을 뻔질나게 하는 걸 자주 봤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쪽에다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할 생각이었죠. 저는 집에서 외동이라 오빠나 남동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에게 겨우 50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을까요? 제가 남편이 전화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 집이 워낙 좁고 갈 곳이 없다 보니 방 밖에 나가서 통화하는 소리도 다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우리가 다음 달에 바로 줄 수 있어. 당장 막아야 할 돈이 있어서 급해서 그래.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딱 봐도 역시나 신우였습니다. 얇은 방문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굴하게나마 돈을 빌려서 카드값이라도 갚았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우는 자기도 현재 여윳돈 가진 게 없고 모든 돈 관리는 전부 남편이 한다면서 정 빌리고 싶으면 자기한테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거절하더라고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숨을 푹푹 쉬며 고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여동생에게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자존심이 크게 상했을 텐데 매부한테 전화해서 남자 대 남자로 돈 50만 원 빌려달라 하기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사정 이야기하고 50만 원을 빌려다가 카드값을 갚았어요. 친정도 사정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50만 원이 없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엄마한테 빌린 돈이야 다음 달에 금방 갚을 수 있었지만 평소에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던 신우가 겨우 50만 원을 안 빌려준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잔뜩 풀 죽어있는 남편을 보는 것도 마음 안 좋고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절대 남에게 손 빌리지 않아야겠다고 남편과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가 새 가방을 샀다고 자랑하는 사진이 올라와서 궁금한 마음에 얼마짜린지 알아봤더니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남편도 그 사진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속상해 했었고 자기 동생이지만 속으로 많이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신우가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은 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원망을 하지는 않아요. 가족끼리 돈 빌려주고 받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빌려주지 않은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생각은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20살 때부터 집안에 도움 하나 없이 혼자 과외하고 아르바이트 다니면서 본인 대학교 등록금과 용돈까지 다 벌어서 다니면서도 그 당시에 고3 수험생이던 신우의 학원비까지 다 내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나름대로 집안의 가장이라고 생각했던 제 남편이 하나뿐인 여동생 챙기면서 대학 가는데 도움까지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해주던 동생에게 거절당한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외동인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힘드네요. 아무튼 남편이 신우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 얼마 후 신우 딸아이의 돌잔치가 얼마 남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없는 살림이었지만 가까스로 돌반지도 한돈짜리를 맞추고 장소와 시간을 물어보려고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 평소에 조카도 예뻐하면서 우리도 생활이 조금 안정되면 예쁜 아이를 갖자고 자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신우가 곤란해하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이번에는 남편 쪽 친한 지인들만 불러서 하기로 했어. 우리 가족은 내가 다음에 따로 부를게. 라고 하는 말에 남편은 기분이 조금 상했나 봐요. 우리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엄마랑 나뿐인데 너 설마 내가 창피해서 오지 말라는 거냐? 남편은 신우가 돌잔치에 오지 말라는 말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했는지 신우에게 언성을 높였고 신우도 남편의 말에 딱히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이 그렇잖아. 돌잔치 날에 우리 남편 쪽 지인들은 다들 거래처 사장들이나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인데 오빠가 불청객처럼 찾아오면 오빠만 불편할 거고 어울리지도 못할 게 뻔하잖아. 내가 다 오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신우의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한참을 충격에 빠져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우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난 뒤로부터 원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뭔가 남편에게서 도끼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더 줄이고 쉬는 날에도 미친 듯이 일에만 매달려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딸을 갖게 되었는데 처음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는 정말이지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저 단 두 사람 앞가림하고 살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제 뱃속에 아이까지 생겼으니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도움 구하지 않고 저희 둘 스스로 해결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서 한 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임산부 혜택이란 혜택은 있는 대로 찾아서 받아먹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큰돈 안 들이고 검진부터 출산까지 할 수 있었고 하늘에 감사하게도 건강한 딸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이 낳고 남들 다 가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돈도 여력도 없었어요. 그저 아이를 데리고 퇴원한 뒤로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쉬는 날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아이를 위해서 친정엄마가 자주 저희 집에 들락거리셨죠. 친정엄마 덕분에 다행히도 몸을 풀 수 있었는데 엄마도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매일 봐주실 수도 없고 대부분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오는 아이를 달래며 혼자 하루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니 차라리 이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된 육아의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우리에겐 복덩이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전까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던 남편의 사업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 계약도 따낼 수 있었고 그 뒤로 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날 때쯤엔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었고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저희는 서울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길고 긴 달동네 쪽방 생활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남편의 사업은 매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2년 전부터는 유명한 대기업과 협업 계약도 따내서 지방에 공장도 짓고 지금은 작은 건물의 통째로 사무실도 쓰고 있는 어엿한 중소기업입니다.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만 30명이 넘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이쪽 업계에서는 나름 괜찮은 실적을 내는 회사로 자리 잡았어요. 이 모든 게 지금까지 쉬는 날 모시고 휴가도 없이 일만 하며 버텨온 남편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시작하고 10년이 넘도록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남편이 없어도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도 조금씩 삶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딸과 함께 처음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가족 다들 고생 많이 했어. 앞으로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함께 시간 많이 보내자. 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니 정말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올 초 저희 딸의 9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평소 제 딸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남해에 있는 독채 풀빌라를 빌려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치러줬습니다. 아무튼 숙소 안에 있는 온수풀장에서 신나게 수영도 하고 두 아이들 모두 공주 느낌 물씬나게 드레스도 입히고 파티 준비 열심히 해서 예쁜 사진도 많이 찍어줬어요. 아이들 생일 파티를 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더니 약간의 추가 비용만으로 방을 완전 파티룸처럼 예쁘게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부부도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아이는 한동안 생일 파티 이야기만 입에 달고 살 정도로 크게 기억에 남았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이 정도로 좋아해주니 저희도 너무 뿌듯했고요. 예쁜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자랑도 할 겸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그걸 보고 신우가 저희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빠, 이번에 서윤이 생일 파티 어디서 한 거야? 풀빌라라도 빌렸어? 너무 예쁘게 꾸며놓고 생일 파티를 하니까 우리 딸도 그거 보더니 며칠 전부터 자기도 생일 파티 거기서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 사실 예전에 그 일도 있고 해서 저희 아이 낳고 지금까지 신우와 그다지 살갑게 지내진 않았어요. 전화 오는 것도 사실 마냥 달갑진 않았습니다. 명절에 시댁에서나 한 번씩 보고 지냈지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신우가 오랜만에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하다니 정말 별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퉁명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우는 아이 생일 파티 사진 잘 봤다면서 어디서 어떻게 한 건지 묻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고 조카가 너무 부러워한다면서 얼마 후에 있을 조카의 생일에도 똑같은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에게 우리가 갔던 풀빌라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예약 잡고 다녀오라고 대답했고 신우는 자기 가족만 가면 재미없다면서 우리도 함께 가자며 제 남편 보고 예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빠가 되어서 이럴 때 한번 베푸는 거야. 오빠네도 함께 가서 같이 놀고 쉬다가 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고기랑 마실 건 알아서 준비할게. 남편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왜 우리 식구들이 너희 가족여행 가는데 같이 가야겠냐고 예약도 해줄 이유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오빠가 되어서 조카한테 생일 선물로 겨우 그 정도도 못 해주냐며 빈정거리더니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사람이 졸부처럼 돈을 벌어도 근본적인 수준을 바꾸진 못하나 봐. 돈도 써본 사람들이나 주변에 베풀 줄 알지. 그러더니 자기는 더 비싸고 좋은 곳에서 생일 파티 할 거라면서 우리가 그릇이 겨우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성공 못하는 거란 악담까지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신우의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도 어이없고 저도 어이없어서 서로 한동안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크게 한숨 쉬더니 앞으로는 자기 동생네랑 연락 끊고 살아야 할 것 같다면서 예전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한 번 도와주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자꾸만 이것저것 해달라고 바라기만 한다며 이제는 정이 뚝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자기는 앞으로 동생 집에 오는 날 어머니 집으로 안 갈 거라고 명절에도 아침에 차례만 빨리 지내고 오후에 신우 집에 오기 전에 돌아올 거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그동안 동생이라고 많이 참았는데 이제는 이기적인 동생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신우가 너무 얄미웠는데 앞으로 안 보고 산다니까 내심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의 전화가 온 지 한 달쯤 지나 얼마 전 남편의 지인을 통해 신우의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네가 운영하는 고깃집과 친한 다른 가게 사장네들이 모여서 강원도 모처에 있는 풀빌라를 빌려서 놀고 왔다는데
거기에서 하도 시설을 엉망으로 사용하고 한밤중에 술 취해 고성방가하다가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대요. 워낙 진상을 부리는 바람에 풀빌라 사장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과 사진까지 올렸는데 인터넷에 신상이 털리고 신우네가 운영하는 고깃집으로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현재는 임시로 가게 문 닫고 휴업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업체 이름까지 싹 공개되고 사장 부부가 개념 없다는 소문이 나버려서 앞으로 예전처럼 장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고 졸부라며 수준 차이 난다고 하더니 그쪽 수준은 어떻게 되어먹은 건지 알만하네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딱히 서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정말 속이 뻥 뚫리고 고소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잘난 척 똑똑한 척하는 신우가 이번에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이고 하다못해 왕래라도 자주 하는 사이였으면 모를까. 우리가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신우에게 호구짓을 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저희는 개념 없는 신우와 의절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주변 좋은 사람들만 챙기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인데 굳이 싫어하는 사람까지 억지로 연락하고 지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항상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